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타임뱅크 사업 중인 팀들 중 하나인 MCM팀의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강의할 내용은 중등교육 중에서도 기하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못 나가서 수업을 제대로 듣고 있지 못하는데 중등 수학에서 기하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 부분이라서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익숙해지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강의 내용을 기하 쪽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일단 강의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강의 교재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용할 교재는 기하학 캠프라는 교재이고요. 이 교재는 먼저 저자가 마이크 SQ라는 분인데 수학교육과 초등교육과의 교수이셨고 이제 초중등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수학을 흥미롭고 효율적으로 쉽게 더 알려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이 책 이외에도 초등 수학 교육, 최신 수학 교육 연구 등을 쓰셨고요. 일단 이 책은 주로 기하학의 역사, 핵심 개념과 원리, 단계별 응용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핵심 개념들과 관련해서 어떤 수학자가 이것을 어떻게 발견했고 어떠한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원리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뒤에 앞에 설명한 개념들과 관련된 문제들이 담겨 있고 그 옆에는 바로 방법과 해답들이 담겨 있어서 앞부분의 개념들을 충분히 이해한 뒤에 오른쪽에 나와 있을 해답이나 답지를 가리고서 문제를 한번 풀어본 다음에 해답을 읽어보고 자신이 생각한 것과 비교를 해보면서 공부를 해본다면 이제 기하와 관련된 개념들을 충분히 익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책은 총 6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챕터 1, 2를 다룰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챕터 3는 중학교에서 주로 다루지 않는 내용 같아서 이제 건너뛰기로 하고 챕터 4, 5, 6 중에서 2개나 3개 정도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한 챕터에 내용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긴 한데 사실 다 다루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챕터 1, 2에서도 이제 한번 읽어보고서 이런 것들은 설명을 해줄 만하다 싶은 내용들 위주로만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일단 챕터 1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 14페이지가 이제 챕터 1의 시작인데요. 일단 책 14페이지에는 유클리드가 정의한 점과 선 그리고 기하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유클리드는 점과 선을 정의할 때 점은 위치에는 있지만 부분은 없는 것, 그러니까 어떠한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그저 위치 자체만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고, 선은 길이는 있으나 폭은 없는 것, 그러니까 길이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점이 현실에 존재를 한다고 하면은 그 점은 이미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부분이 없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선 또한 존재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선을 그어봤을 때 무조건 길이도 있으나 폭도 생기는 것처럼 현실에서는 그 유클리드의 정의에 따라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도형이나 입체 도형 그런 것들은 전부 점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기하학 자체도 상상의 세계에서만 존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제 그러한 기하학적인 도형들을 작도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은 길이의 단위가 정해져 있고 컴퓨터로 쉽게 도형들을 그려낼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없어 눈금이 없는 자와 컴퍼스가 작도를 위한 유일한 도구였죠. 지금은 이제
인터넷에 찾아봐도 굉장히 많고 뭐 미술 프로그램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많아서 다양한 다각형들이나 뭐 입체 도형 그런 것들을 그리기가 굉장히 쉽지만 이제 고대에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도구만을 가지고도 작도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작도법들이 생겨났는데 그중 일부는 이제 아마 초등학교 작도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이제 원을 이용해서 작도를 하게 되는데 선의 수직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 그리고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뭐 등등의 다양한 정다각형을 작도할 수 있는데 작도할 수 없는 정다각형들도 존재를 합니다. 정오각형은 불가능할 것 같지만 살짝 복잡하기는 해도 작도가 가능한데 정칠각형은 작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가우스가 증명을 했었는데 그거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여기선 다루지 않고 따로 이제 찾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은 작도가 불가능한 것들은 만약에 정 n각형이 있다고 할 때 n이 소수인데 이제 그 n의 값이 여기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2의 2k승 플러스 1 각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작도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이 아니라 이제 2의 2k 플러스 1에서 k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하여도 7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정칠각형은 작도가 불가능하고요. k에 1을 대입하게 되면은 2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5가 돼서 정오각형은 작도가 가능한 이제 다각형이 됩니다. 저기 세 번째 사진에 보면 정오각형을 작도하는 방법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저런 식으로 작도는 가능합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작도는 이 정도로만 알아보기로 하고 이번 챕터에서 소개된 기하학 관련 수학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클리드는 기하학 원론을 통해서 평면 기하학 체계를 세우게 되는데 평면 기하학이라는 것은 아까 본 것처럼 그냥 다각형들이 있는 어떤 평면 속에서 이루어진 기하학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유일한 기하학으로 간주되어 왔다가 휘어진 평면인 2차 공면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이 위에서의 기하학을 다루게 되면서 평면 기하학은 유클리드 기하학 그리고 2차 공면에서 다루는 새로운 기하학은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명칭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데카르트 또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배웠겠지만 좌표계라는 것을 쓰는데 이제 X축과 Y축이 있는 그러한 좌표계를 쓰게 되는데 이것을 도입해서 기하학과 합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기하학과 대수학을 결합하는 일이 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게 됩니다. 이제 도형을 어떠한 방정식으로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후에 미적분을 발견하는데 발판이 되죠. 미적분은 참고로 라이프니츠가 발견했습니다. 이제 챕터 1은 여기서 끝이 나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챕터 2를 보면은 이제 챕터 2에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황금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데요. 일단 피타고라스에 대한 간단한 어떤 뭐 출생 사망, 뭐 출생지, 뭐 이런 배경 그런 것들과 관련된 거를 담아두긴 했는데 이런 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난 이건 읽고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고 피타고라스가 이제 기하학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이제 무리수의 발견인데 이제 피타고라스는 높이와 밑변의 길이가 1인 직각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분수로는 나타낼 수 없지만 존재는 하고 있는 수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무리수라는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직각삼각형의 높이의 제곱과 밑변의 제곱의 합은 항상 빗변의 제곱과 같다. 이것이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네, 이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다양한 증명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찾아내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는데, 먼저 일단 간단하게 피타고라스가 증명한 과정을 살펴보면은, 여기 그림에 이런 한 변의 길이가 a 플러스 b인 정사각형이 있고, 그 안에 내접하게 한 변의 길이가 c인 정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할 때, 먼저 이 FGE와 DAE와 ABC 그리고 GBH 이 네 삼각형은 일단 모두 한 각이 직각이고 다른 두 각의 크기가 같으며 변의 길이도 다 같으니까 무조건 합동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다라고 나타낼 수도 있고, 이 짝은 4개의 삼각형의 합과 작은 정사각형의 합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그것은 C제곱 더하기 2분의 1 AB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러면 C제곱 플러스 2AB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데, 양변에서 2AB를 제거해 주게 되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라는 식이 나오게 돼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증명이 됩니다. 피타고라스는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였고, 다음은 유클리드가 증명한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위에 AIHC 정사각형을 반으로 나눈 ICA 삼각형이 IAB의 넓이와 같겠죠. 왜냐하면 IA랑 HB는 평행하니까 이 ICA와 IAB 이 두 삼각형은 높이는 같고 밑변도 같은 삼각형이므로 넓이는 같게 됩니다. 그리고 이 IAB와 CAD 삼각형은 합동인데, 그 이유는 IA와 AC의 길이가 같고 AB의 길이와 AD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같고 또 IAB의 각도와 CAD의 각도가 같기 때문에 둘이 합동이 됩니다. 따라서 CAD는 맨 처음에 말했던 IAC 삼각형과 넓이가 같겠죠. 그리고 이제 CAD 이 삼각형은 ADJ 이 삼각형과 넓이가 같게 됩니다. 왜냐하면 AD와 CK가 평행한 직선이기 때문에 AD는 공유하고 있고 높이가 같기 때문에 두 삼각형의 넓이는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ADJ를 2배를 해주면 이 ADKJ라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ADKJ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처음 IACH 이 정사각형과 크기가 같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따져보면은 같은 방식으로 먼저 여기서 했던 것처럼 정사각형을 반으로 나눠서 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그것과 크기가 같은 삼각형을 만들고 다시 그것과 합동인 것을 찾아서 넘어오게 되면 결국 이 JEB의 넓이와 CBF 삼각형 넓이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BFG 정사각형과 JKEB 이 직사각형의 크기는 같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왼쪽 위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를 B제곱이라고 하고, 오른쪽 위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a제곱이라고 하면은 a제곱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가장 큰 정사각형을 c제곱이다라고 하면은 결국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서 이것이 유클리드가 사용한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방법은 가필드의 증명 방법인데 이것은 피타고라스가 증명한 방법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먼저 닮음이 아니라 합동인 직각삼각형 두 개를 이렇게 그림에 나온 것처럼 두고 A와 E를 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A, B의 길이를 A, B, C의 길이를 B, A, C의 길이를 C 이렇게 두면은 이제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A 플러스 B에다가 다시 A 플러스 B를 곱하고 2분의 1을 한 것이 이 사다리꼴 전체의 넓이가 될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 구하는 방법은 이 ABC 삼각형 넓이의 2배에다가 요 ACA 삼각형 넓이를 더해주면 다시 사다리꼴 넓이와 같아지겠죠. 그래서 2분의 1 C제곱 플러스 2분의 1 AB 곱하기 2, 이것 또한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같다라고 두게 되면은 다시 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필드가 사용한 증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닮음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ABC 그림과 같이 직각삼각형이 있다고 할 때 C에서 AB의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은 이제 AB와 CH 이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 있겠죠. 그 부분을 이제 H라고 둔 것이고 AH 길이를 D, HB의 길이를 E, 그리고 CB의 길이를 A, AC 길이를 B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ACH와 ABC 그리고 CBH 이렇게는 모두 닮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C분의 A는 A분의 E 그리고 C분의 B는 B분의 D이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A제곱은 C 곱하기 E 그리고 B제곱은 C 곱하기 D 라는 식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 곱하기 E 플러스 C 곱하기 D인데 이것은 C 곱하기 D 플러스 E와 같은데 D 플러스 E는 C이기 때문에 결국에 C 곱하기 2 플러스 C 곱하기 D는 C제곱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황금 비율에 관하여서는 크게 뭔가 이론이라던가 그런 것은 없지만은 이제 황금 비율 이 자체는 무엇이냐면 이제 파이라는 것으로 나타내는데 그 원주율에 쓰이는 파이 말고 그 대문자 파이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데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1.618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대 1.618 이것이 황금 비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우리가 평소에 쓰고 다니는 카드나 A4 용지 이런 것들은 전부 황금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 속에서도 이런 황금 비율을 살펴볼 수 있는데, 저희 첫 번째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을 보면 이제 정사각형들이 나열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나선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밑에 사진을 보면 이게 이제 소라를 반으로 갈라보면은 이러한 식으로 생겼는데, 이것이 위의 사진과 매우 유사하죠. 실제로도 크기가 정확하게 이것과 같아서 황금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지은 건축물 중에서는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해서 이런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처럼 생긴 신전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원근법까지 챙겨서 살짝 사다리꼴 모양으로 지어 놓은 다음에 멀리서 봤을 때 그
정면에서 보면은 이제 정확하게 똑바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지어놨고요. 그리고 이 정면에서 보았을 때 황금비를 만족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인간의 귀도 이제 황금 비율을 만족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황금 비율 나선형을 가지게 되면은 표면적은 최소화하면서도 부피를 최대로 유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서 이제 자연 속에서 황금 비율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챕터에서 소개된 수학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케플러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케플러는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과학 시간에 행성의 운동에 관한 3가지 법칙을 발견하기도 하였고, 이제 굉장히 천문학적으로나 수학적, 뭐 광학, 점성술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은 저서들을 남겼고요. 그 중에서 수학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2개의 새로운 정다면체를 발견하였고, 이제 뭐 일정한 최적, 그러니까 어떤 공간 안에 구를 가장 효율적으로 채우는 문제, 그리고 황금 비율에 관한 이론,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이제 부력을 발견한 것으로 가장 유명하기는 한데, 이제 수학과 관련하여서도 소진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소진법이라는 것은 이제 원의 면적을 구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파이를 사용해서 나타내는데, 이것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제 원 안에 다각형을 계속해서 정다각형을 계속해서 집어넣어서 이제 정사각형에서 시작해서 각변을 2등분해서 다시 그것을 정팔각형으로 만들고 다시 정십육각형, 정삼십이각형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 정다각형의 변수를 늘려가다 보면 그것이 굉장히 원과 유사해질 것이고 그 오차가 굉장히 적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면은 이제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정다각형이면 그거의 변의 수를 삼각형의 개수에다가 변의 개수를 곱해주면 정다각형의 넓이는 충분히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원 또한 어떤 정다각형이다 라고 보고 그것을 계산해내는 방법인 소진법을 발견을 했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챕터 그 뒤쪽을 3챕터는 건너뛰도록 하고, 뒤에 있는 뭐 네트워크 관련 챕터나 뭐 위상기하 부분은 크게 다루지 않을 것 같고, 프랙탈 그리고 뭐 대칭성과 타일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